우리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부부 부부 작가의 작가의 세계. 네, 저희가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글쓰기랑 글 쓰는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또 질문이 있어요. 글쓰기가 꼭 책 쓰기로 가야 되냐, 꼭 책을 쓸 필요성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답변을 주면 좋을지 한번 우리 정선혜 작가님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을 쓰는 거 정말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힘이 되고 내가 많이 성장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데 저 혼자 쓸 때는 사실 저를 위한 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출간을 하면 최소 나 말고 한 명이 더, 두 명이 더, 100명이 더 무한대죠, 알파.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바로 수많은 작가님들의 책을 통해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글을 쓰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책 쓰기, 출간까지 가는 건 저는 완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저한테 말씀해 준 것 중에서 엄청난 또 뭔가 경험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네, 제가 첫 책을 2018년도에 이렇게 진짜 엄마 준비라는 육아서를 썼는데, 우리 이제 소위 하는 말로 이제 안 팔린다. 책이 이제, 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결과적으로는 좀 안 돼 보이고 뭔가 좀 발전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저도 좀 미숙할 때라 많이 좀 처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또 제 할 일을 하면서 글과 함께 하다가 동화를 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책의 힘이 무서운 게 제가 동화만 쓰고 끝이 아니라 이 동화가 세상에 나가니까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선혜 작가님이시죠? 띠리링. 아니면 뭐 인스타 DM으로 안녕하세요 작가님 막 누군가의 연락, 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아주 뭐 작은 곳이든 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좀 존경하는 작가님이 줌 수업 무료 특강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거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료 특강을 신나게 했죠. 줌이지만. 그래서 몇십 명의 어머니들에게 이제 우리 삶을 좀 글쓰기와 함께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이제 떠들어댔는데 그게 사실 좀 떨렸어요. 제가 아무리 뭐 책을 출간해도 엄청 유명 인사도 아니고 강의를 전문으로 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날 이렇게 시원하게 줌 수업을 다 끝내고 자는데 자다가 갑자기 이게 정말 신기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띠리링 띠리링. 왜 슈퍼마리오 게임 아시죠? 그 슈퍼마리오가 점프하다 버섯 띠링, 하나 먹으면 띠링. 띠링 띠링 하듯이 뭔가 나에게 신호 같은 띠리링 띠리링 하는데 잠결에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레벨업 됐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저의 이야기와 저의 삶이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됐고 나눌 수 있었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에 굉장한 기쁨과 또 자부심이 업되며 자존감까지 커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띠링 그 소리 이후로 저는 조금 더 좀 담대하게 어딜 가도 씩씩하게 그리고 해보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사람으로 한 번 더 조금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때가 기억나요. 자고 일어나서 되게 기쁨에 찬 무엇보다 그 얼굴에서 확신에 찬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더욱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갖고 남편으로서 봤을 때도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기쁘고 너무
했습니다. 네, 와. 왜냐면 저는 그 느낌을 2017년에 받은 거예요. 빨랐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텐데, 근데 네. 그때는 아내 같은 경우는 힘들 때라서, 네, 육아에 지쳐서. 제 말에, 그래, 너는 좋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우상향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미라엘쌤께서 이 출판을까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의견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야기가 책이 되는 비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네. 다 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네.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게 저자가 아닐 때와 네. 저자가 됐을 때 교실을 바라보고 특히 무엇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맞죠. 일단은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글을 쓰고 출간을 하면서 제가 저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이심점심이라고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아이들조차도 쟤네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좋네요. 어떻게 보면 그 뒤로 그 책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너무 더 따뜻하게 보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그 가능성이 뭔가 되게 빛나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제 삶이 완전 생산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소비되던 에너지가 되게 많았어요. 네. 열심히 사는데 바쁜데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에너지는 계속 소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글을 쓰고 그러니까 독서하고 글을 쓰고 결국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책을 딱 만들어내면서 네. 이게 생산적인 것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되던 에너지가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저는 그게 책 쓰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책을 한 권 이렇게 막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쓰면서 했던 그 노고와 네. 거기서 오는 그 뿌듯함이 네. 엄청나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보상이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성취 지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책을 통해서 일단 제 첫 번째인 독자인 제가 쓰면서 변화가 솔직히 많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본 다른 독자님들이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들과 또 연대를 해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가 맞물리면서 네. 에너지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선순환. 그래서 저는 사람의 수만큼 아니면 그 이상 책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모든 책들은 다 거기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하나둘씩 연결이 되면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되지 않나. 인류애까지. 이야. 책 쓰기가 인류애까지 네. 흐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책을 쓴 자와 안 쓴 자의 그 차이를 저도 알잖아요, 이제. 이 책을 썼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라져가는 나의 삶이 정말 기대가 돼요. 어디까지 난 성장할 것인가. 난 아직도 잘하고 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맞아요. 이게 쓰다 보면은 계속 뭔가가 또 써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드려요. 이게 처음에 도미노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걸 쓰러뜨리지 않으면은 이 도미노가 퍼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근데 쓰러지면서 이 앞에 있는 걸 쓰러뜨리고 뒤에 있는 걸 쓰러뜨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줄줄이 비엔나처럼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에 보이지 않던 퍼즐이 싹 이제 눈앞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자존감이 완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했던 띠링 그 느낌을 받는 게 저는 중요하고, 그 느낌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 언덕인 책 쓰기가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미라 선생님, 저희가 아무리 주변 분들에게도 글을 쓰세요. 글을 쓰면 달라집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한 3가지 유형으로 글을 쓸 수 없다고 말하시는 유형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미라 선생님의 좀 처방전? 네, 처방전을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유형 1번. 네. 에이, 퇴직하고 쓸게. 퇴직하고 쓰면 되지. 어떻게 처방해 주실까요? Right now. 아, 퇴직하고 쓰려고 하지 말고 네. 현장에 있을 때 써. 그러니까 지금 쓰면 됩니다. 내일 쓰겠다가 아니고 네. 당장 지금 쓰면은 지금 있는 감정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관심 있는 거를 쓰면 되죠. 꼭 네. 퇴직 이후에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 묵힌다고 해서 그 김치처럼 숙성이 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저는 글쓰기고 책쓰기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고 나서 하려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100%는 절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100%는 절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1%가 됐든 2%가 됐든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가면 돼요. 그럼 로딩처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출판사도 만나고 내 글이 이렇게 하면서 100%가 그렇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네. 내가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채워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퇴직 이후에 하겠다?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시간이 나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네. 오히려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책 쓰는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없을 때도 하고 시간이 나서도 하게 됩니다. 그럼 평생 퇴직할 필요가 없고 퇴직 이후가 훨씬 더 자유로울 거예요. 네. 그럼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죠. 김민식 작가님께서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에 은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글을 쓴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야, 맞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제가 안 되는 연기력으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 내가 쓰려고 한 내용 이미 책으로 많아. 나까지 뭘 써? 내가 쓴다고 보겠어? 어떻게 처방해 주실까요? Only one. 이 only one은 뭐냐면요. 네. 이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처방이 있을 수도 없고 네. 오히려 그래서 내 삶은 되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문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제가 독서교육 콘서트를 썼을 때도 이미 독서교육 책이 아주 판을 쳤었어요. 근데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이들과 다른 나만의 독서교육이 있어. 분명히. 모든 거 100%가 창작이 아니겠지만 네. 그 가운데 나의 행위가 도움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1%라도. 네. 그래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쓰면서 제가 더 기쁘고 무엇보다 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관련 분야를. 솔직히 잘 쓰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독서 교육에 관심을 가고 더 그런 쪽으로 책과 관심과 그런 사람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일상 속에서 계속 에너지가 뿜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교실 속에 이렇게 선순환이 되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도 서서히 업그레이드 돼가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학생들도 너무나 좋아지고 네. 이런 경험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경험은 하찮게 전혀 아닙니다. 내 경험 안에서도 철학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네. 그걸 하나씩 써나가면 되고요. 이제 누군가는 그거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자, 세 번째 유형. 이분은 이제 이런 말씀 하실 때 저도 좀 마음이 좀 뭉클하긴 한데요. 또 이제 모든 감정을 담아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책도 안 읽고 나 무식해. 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 김두엽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이 그림 그리는 할머니 김두엽입니다. 이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평택의 올해의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평택 배다리 도서관에 와서 강연회가 왔는데 아드님하고 같이 제가 거기서 정말 감동을 맞아요. 받았어요. 이분이 그때 83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94세가 되기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책인데 책도 너무 좋았지만 이 강연 현장에서 그 할머니 김도여 할머니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이 들었고 무엇보다 늦은 나이란 전혀 없고 네. 그 다음에 하찮은 인생이 전혀 없다. 모든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자신만의 메시지가 있다를 네. 뼈저리게 느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은 부족한 만큼 쓰시면 돼요.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느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김두여 할머니도 처음부터 그림을 너무 잘 그렸던 게 아닙니다. 사과 하나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봤던 김두여 할머니의 그림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 유화의 장인 아닙니까? 네, 너무 예뻤죠. 너무 이쁘고 매일매일 그림을 거의 막 찍어내십니다. 네. 거기서 오는 철학과 사상이 있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삶을 의심하지 마세요. 와. 의심하지 말고 의식을 하세요. 네. 자신의 삶을 더욱더 의식하는 순간 거기 안에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그 의미가 연결된 거를 그냥 글로써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저는 주로 선생님을 많이 만나니까 네. 본인들은 글쓰기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번 제가 글쓰기를 막 시켜보니까 정말 잘 써요. 오히려 제가 더 못 써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써봤을 뿐, 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쓰는 글, 세상에는 글이 두 종류의 글이 있는데 잘 쓴 글과 못 쓴 글이 있는 게 아니라 쓴 글과 안 쓴 글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되고 모든 사람들은 쓸만한 이야기가 충분히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김두엽 할머니 앞에서 저 못 써요. 제 이야기가 뭐라고요. 저 정말 무식하고요. 저 쓸 것도 없어요. 라고 했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할머니? 그냥 써! 딱 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써! 네. 그리고 진짜 이 할머니가 목소리. 이렇게 많이 하셨죠. 치!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예, 치! 그냥 써! 그냥 써! 네. 쓰다 보면은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절로 알게 돼요. 쓰다 보면은. 네. 이것 째고 저것 재다 보면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필리핀 속담에 되게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변명이 보인다. 네. 참 방법을 찾느냐 변명을 찾느냐 그 인생의 그 갈림길. 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일수록 방법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라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딱 남았던 것 같아요. 글을 쓰려면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함. 내가 뭔가 변화되고 싶고 좀 더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그 간절함. 달라지고 싶다. 이 간절함이 저에게도 엄청난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은 가치가 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함과 믿음을 마음에 꼭꼭꼭꼭 일으켜서 우리 꼭 한번 글쓰기의 세계로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글 인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글 삶을 응원합니다. 부부 작가의 세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